채무자들이 가끔씩 회생위원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으세요. 저희가 뒤늦게 얘기를 듣고 아차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회생위원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회생법원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네. 회생법원은 어떻게 굴러가나요? 여기서 우리가 회생법원이라고 할 때 좀 용어 정리가 필요해요. 법적으로 법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건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법원은 한 명의 판사로 이루어져 있거나 그럼 단독이고요. 세 명의 판사로 이루어져 있으면 합의부예요. 그게 하나의 법원이고요. 거기서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회생법원이란 무엇이냐? 회생법원은 우리가 흔히 예전에는 도산법원이라고 했어요. 도산 사건을 처리하는 판사로 만들어진 조직을 말합니다. 판사를 중심으로 한. 지금도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을 제외한 각 지방법원의 회생법원은 그 법원의 파산부라고 해요. 파산부는 한 명의 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있고, 파산 1부, 2부, 3부가 있어서 각각 한 명씩 3명의 판사가 담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판사가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이런 사건을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판사를 중심으로 한 회생법원이라는 조직은 판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 실무관이 있습니다. 이 일을 처리를 도와주는 실무관이 있고요. 그리고 회생위원이 있어요. 이 실무관은 법원 직원이에요.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볼 때 법원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법부, 법원에 들어가서 판사의 일을 도와주는 실무관의 일을 하면서 파산부에 속해 있을 때는 회생위원의 일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회생위원의 전부냐? 아니에요.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외부 회생위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외부 회생위원이라는 것은 법원 직원이 아니라 법원 외부에서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신청자를 받고 심사를 해서 법원 내부에서 처리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사건을 법원 외부에서 처리하도록 일정한 비용을 주고 위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 외부 회생위원이 지정되신 분들은 법원에 15만 원을 내시게 되는데, 이 보수가 그 외부 회생위원의 보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회생위원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사실 오늘 컨텐츠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회생법원을 말씀드릴 때 보통의 법원은 판사가 모든 판단을 하지만, 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판단을 하지만 판사가 판단을 내리는 자료는 회생위원이 올린 보고서가 돼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판단을 하고, 실제로 저희가 법원으로 받은 보정 권고는 모두 회생위원이 내린 겁니다. 회생위원은 명령은 내리지를 못해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판사에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정 권고를 내리는데, 여기서 잠깐 명령과 권고의 차이가 뭐냐면은, 명령은 안 받아들이면은 불이익이 있어요. 권고는 그냥 권하는 거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생위원은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한테 보정 권고를 내리고요. 보정 권고를 내리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봐야겠죠. 신청서를 보고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라고 생각하면 보정 권고를 내리고, 보정 권고도 미흡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쓴 서류니까요. 그러면은 저희는 법원에 전화를 걸어서 회생위원과 통화를 하면서 이건 어떤 의미인지, 이 보정 권고에 이런 내용은 어떤 의미인지 질문을 하고요. 그에 또 알맞게 저희가 답변을 정리를 해서 보정서로 제출을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저희는 의뢰인들에게 보정 권고에서 이런 부분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요청을 드리는 거고, 대표적으로 최근 1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 중에 20만 원 이상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그 경위를 설명하시오 같은 거는 의뢰인한테 받아서 저희가 쭉 전유를 해서 제출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와 관련해서 채무자들이 가끔씩 회생위원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으세요. 거의 없는 경우긴 해요. 회생위원은 저희한테 대리인 사무실에 전화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에요. 본인이 더 잘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채무자분들이 좀 당황을 해서 회생위원이면은 변호사랑 싸우는 적이네 이러고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뒤늦게 얘기를 듣고 아차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회생위원도 결국 본인의 일을 하는 거고요. 물론 채무자가 숨긴 게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든 밝혀내려고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일이고요. 그런데 부당하게 변제금을 올리라고 한다거나 부당하게 기각시키거나 이럴 생각으로 전화를 거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회생위원이 전화가 오면은 마치 판사님이 전화한 것처럼 받으셔서 최대한 공손하게 대응을 하고요. 혹시 내가 이건 답변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아니면은 이거 내가 사무실에서 이 부분은 좀 쟁점이 될 거라고 얘기한 부분인데 내가 대답하면 혹시 실수할까봐 겁난다. 이런 경우에는 회생위원님께 정중하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사무실에 제가 사건 신청할 당시에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사무실과 통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달하고 저희에게 그 얘기를 전달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어서 통화를 하면서 그 보정에 대한 절차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회생위원이 저희 사무실과 그리고 가끔씩은 채무자와 직접 소통해서 쭉 자료를 취합하면은 개시결정에 대한 보고서를 판사님한테 올리고 판사님의 개시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고요. 역시 개시결정이 난 후에 채권자 집회를 거치고 나면은 판사님이 인가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회생법원의 구조가 이루어집니다.